네, 그 대교형 개론 중에서 제일 처음 파트인 대교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100km 정도까지 우리가 대기의 구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합니다.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런 형태로 구분하는데요. 이것은 고도에 따른 기온 분포의 변화를 큰 틀로 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림 한번 그리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면이 이제 있고요. 지표면에서 약 한 11km까지를 우리가 대륙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륙권이고요. 그 다음에 50km까지를 우리가 성층권 이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80km까지를 우리가 중간권, 그 이상을 우리가 열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상 한 100km까지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 대륙권에서는 그 고도가 이렇게 올라갈수록 그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이 내려가는 이유를 보면 그 마이너스 1도씨 정도 내려갑니다. 약 100m 올라갈 때마다 마이너스 1도씩 올라가는데, 요걸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겠는데 건조 단열 감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열 교환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떨어지는 체감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 세계에서는 이 수증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0.6 또는 뭐 마이너스 0.65도 정도 이제 온도가 내려가는데요. 100m 올라갈 때마다. 그래서 우리 얘를 이제 수분 단열 감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증기가 존재하는 그런 공기에서의 어떤 체감률이라고 얘기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0.6에서 0.65도만큼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륙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기상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기상현상이라는 것들은 뭐 비나 눈, 우박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상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성층권인데요. 성층권은 이 대륙권하고는 반대로 고도가 올라감에 따라 온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약 25km 지점, 약 25km 지점에 존재하고 있는 오존층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존층이 왜 중요하냐면 이 햇빛에서 오는 많은 그 빛 에너지 중에서 인체에 해로운 것들이 있죠. 그 해로운 게 이제 자외선인데 그 자외선을 차단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게 오존층이에요. 그래서 오존층이 존재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다음에 중간권 같은 경우는 50에서 80km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성층권하고는 반대로 거꾸로 이제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는, 대륙권하고 이렇게 같은 패턴을 보이죠. 그런 형태가 바로 중간권입니다. 중간권에서 가장 눈여겨볼 것은 가장 온도가 낮다는 겁니다. 가장 온도가 낮다는 것은 낮은 온도가 형성되는 게 중간권이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80에서 100km까지를 우리가 열권이라 얘기했는데, 열권은 중간권하고 반대로 역시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성층권하고 같은 어떤 형태를 보이죠. 그래서 크게 100km까지를 우리가 대기라고 얘기하고 있고, 고도에 따른 기온의 분포에 따라서 이게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4개의 권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각 세부 단계로 들어가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이제 대륙권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온도가 내려가는데 약 0에서 2km 이내를 우리가 대기 경계층이라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이제 2km 이상을 자유대기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 지표면의 영향을 받는
그런 범위를 우리가 대기 경계층이라 얘기하고 지표면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약 2km 이상을 우리가 자유대기라고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대류권의 높이는 좀 차이를 보이는데요. 계절별로 보면 이 겨울보다는 여름에 이 대류권의 높이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위도 지방하고 저위도 지방을 비교하면 저위도가 지표면 이 대류권의 높이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뭐 극지방으로 가면 극지방 같은 경우는 8에서 한 10km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에 반해서 적도는 뜨겁기 때문에 약 16km 정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표면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대류권의 높이가 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성층권 같은 경우는 이게 고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계속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공기의 이게 상승, 하강이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연직적인 공기의 혼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고, 아까 누차 얘기했지만 이 오존층이 존재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보면 성층권의 이 하부에서 한 20km까지 온도를 보면 한 마이너스 59도 정도로 상당히 낮고요. 이에 반해서 중간권 계면이죠. 그러니까 성층권 마지막 층에는 마이너스 2도 정도로 해서 상대적으로 하층보다는 상층의 온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간권은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게 가장 춥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대 한 마이너스 한 100도씨 정도가 될 정도로 가장 추운 게 중간권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권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 열권에서의 온도가 가장 높아요. 최대한 뭐 1500도까지도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온도를 재는 것은 온도계인데 이 1500도를 잴 수 있는 온도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체 분자의 이동 속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추정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사실 중간권, 열권에서는 공기가 상당히 희박해요. 우리가 지금 대류권에서 호흡하고 있는 그런 공기의 조성이 없기 때문에 중간권, 열권에서는 공기가 희박해서 우리가 사실은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중간권을 기점으로 해서 이 위를 우리가 이질층, 이 밑을 우리가 균질층 이렇게 또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대류권에서 존재하는 그 공기의 조성이 균질하게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질층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말로는 뭐 이온층이라고 얘기하고, 또 뭐 전리층, 또 뭐 비균질층, 뭐 이런 식의 그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